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억만장자, 지금 내게 1,000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할까 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연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 예측도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다빈치 제레미라고 하는 친구 다들 아시죠? 흑인 개발자 출신입니다. 여기 아래쪽 보시면 9년 전, 10년 전 비트코인 700원 했을 때 제발 1,000원어치라도 사보세요 라는 영상이 화제가 됐었죠. 2011년 비트코인 올인을 해서 지금은 억만장자로 두바이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칼 루너필드 이 친구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스웨덴에 있는 그 코인 억만장자이고요. 학업은 중퇴를 했고 실업자였고 부모의 걱정, 유일한 직업이 마트 캐셔였죠. 하지만 역시 비트코인 투자로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자, 나이는 28세고요.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은 1조 4천억 원입니다. 이 둘 다 이제 두바이에 살고 있어서 이렇게 모여서 가끔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이게 올해 초에 이제 알트코인 어떻게 될 것 같냐 스몰 토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차이점을 제가 한번 찾아보면 왼쪽에 있는 칼은 2017년도에 억만장자가 됐고요. 오른쪽에 있는 다빈치는 13년도에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다빈치가 좀 선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 구독자 중에서 누군가는 억만장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자, 영상을 가보시면 이제 다빈치가 알트코인 얘기 좀 해보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단연 이더리움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사실 비트코인 예전에 나왔을 때 라이트코인도 있고 네임코인도 있었다. 네임코인이 뭐냐? 그게 이제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DB에 잘 저장을 하는 거다.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대체하려는 목적이었다. 자, 칼은 이거 아직도 있나요? 그거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이렇게 망했다. 없어졌고요. 지금 네임코인 서비스가 지금 하려고 했던 걸 ENS,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언스토퍼블 도메인이 지금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다음 주제로 가봅시다. 당신은 이더리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제 칼도 저 이더리움 되게 많아요. 제일 많은 건 비트고요. 두 번째가 이더입니다. 자, 이더리움보다 더 빠르고 저렴한 이제 플랫폼, 레이어 1은 플랫폼이라 보시면 돼요. 플랫폼 코인들이 있지만 이더리움은 가장 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에서 개발을 하고 있죠. 자, 제가 핸드폰을 만든다면, 앱을 만든다면 블록체인 중에서 단연 이더리움 혹은 이더리움 2, 이제 레이어 2라고 하죠. 이더리움을 좀 빠르게 쓸 수 있는 것, 싸게 쓸 수 있는 폴리곤 같은 것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엄청난 수익을 거두려면 다른 레이어 1, 알고랜드나 아발란체나 솔라나를 고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개발자로서 앱을 만들어서 뭘 얹어 놓으려면 아무래도 개발자들이 가장 많은 이더리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자, 다빈치는 적극 동의하죠. 맞습니다. 이더리움으로 가야 고객들이 제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자, 칼은 둘 다 이더리움 매우 좋아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매우 익숙하다. 이건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와 비슷하다. 지금 페이스북 여전히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면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겠죠. 인프라 가치가 올라가고요. 여기 모여야 돈이 되고 홍보가 되고 마케팅이 되죠.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이 페이스북의 네트워크 효과가 점점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기가 막힌 어떤 레이어 1 플랫폼이 나와도 처음에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더리움에서 뺏어와야 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이더리움을 이기는 게 불가능하냐? 그건 아닐 수 있다. 바이낸스 체인도 매우 좋다. 스마트 계약 기능 다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호환이 좀 어렵다는 겁니다. 바이낸스 체인에서 어떤 정보를
이더리움으로 이렇게 옮기기가 쉽지는 않다. 뭐 브릿지라고 하는 기능을 쓸 수는 있는데 좀 솔직히 복잡하더라. 자, 바이낸스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제 칼이 답을 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창펑차오와 바이낸스는 매우 영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왜 이 바이낸스 블록체인 레이어 1 플랫폼을 만들었는지 전 알고 있다. 자, 창펑차오는 규제가 없었을 때 바이낸스 코인을 만들었다. 자, 세계의 규제 당국이 BNB 코인, 이거 이제 바이낸스 코인이 증권이라고 쫓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자, 창펑차오는 블록체인, 바이낸스 체인을 만들고 거기에 코인을 집어넣었다. 자, 곧 일어나게 될 일을 본인이 예측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BNB 코인, 바이낸스 코인은 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사라지고 블록체인 레이어 1에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거래소 코인인데 거래소에서 사라진다? 왜 그렇게 되냐? 자, BNB 코인이 이제 뭐 거래소에서 쓰면 뭐 수수료가 싸고요. 이걸로 이자도 어떻게 받고 할 수 있는 증권 성격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거래소에서 없애버리고 100% 이제 블록체인에만 있는 거죠. 유틸러티 코인이 된다. 이제 기능성 코인이 100%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본인의 뭐 작은 추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빈치도 뭐 동의를 하죠. 맞다. 근데 SEC는 지금 이더리움도 증권으로 규정해서 엄청 압박을 하고 있지 않냐. 사실 뭐 이더리움 저는 뭐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는데 그때만 해도 블록체인 이더리움이 생기기도 전이었다. 뭐 사실 별 볼 일 없는 자산에 불과했었지만 이더리움도 잘 헤쳐나갈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다빈치는 지금 SEC는 이더리움, 뭐 바이낸스 할 것 없이 다 증권성 시비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맞다. 근데 뭐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칼이 바이낸스는 예전 대비해서 훨씬 더 합법적인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다. 바이낸스는 잘 이겨낼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빈치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도 지금 뭐 증권이다 아니다. 이 지금 시비를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극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카르다노 에이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빈치가 카르다노 이게 써봤더니 코딩을 좀 많이 해야 하고 다른 체인들과 호환도 좀 안 되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냐? 칼은 이제 카르다노를 뭐 많이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뭐 약속들을 많이 하던데 좀 많이 늦어지더라 라고 해서 뭐 그렇게 좋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칼이 제가 뭔가를 이렇게 개발을 해야 한다면 카르다노 대신에 폴리곤,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죠. 이더리움을 빠르고 좀 싸게 쉽게 편하게 쓸 수 있는 폴리곤을 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다빈치는 어떨까요? 자, 다빈치는 더 보수적입니다. 폴리곤도 그렇게 좋게 안 봅니다. 자, 패러체인이다. 이더리움의 카피다. 자, 패러체인은 이제 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옆에다 이렇게 좀 새끼를 치는 거죠. 여러 가지 체인들을 막 이렇게 해놓고 빠르빨리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그대로 따라한 아류다. 뭐 이 정도로 지금 보시면 되고요. 폴리곤에서 뭐 이렇게 잘 개발해놔도 다른 체인으로 옮기는 게 가능은 하지만 좀 복잡하더라. 그리고 자산을 이렇게 옮기다가 분실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바이낸스 체인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는 좋은데 호환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예를 들면 카카오톡을 쓰시면 뭐 네이버 라인이나 뭐 다른 메신저 뭐 서로 다 따로따로 놀겠죠. 이런 호환의 어려움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칼이 좀 더 나이가 어리죠. 다빈치가 칼, 당신은 그때 무슨 뭐 게임하면서 땅을 막 사고 팔고 폴리곤 체인으로 자산을 좀 이렇게 쉽게 옮기던데요. 자, 칼은 네, 저는 폴리곤은 게임 부문에서 매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크립토 빅5 게임이 지금 다 폴리곤 위에 얹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 빠르던데요. 자, 다빈치도 인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엄청 빠르죠. 이더리움에 스마트 계약 서명을 하고 폴리곤에서 실행을 하면 뭐 거의 실시간으로 된다. 칼이 폴리곤 투 더 문 하고 갑자기 외칩니다. 자, 칼은 폴리곤을 되게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자, 다빈치가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죠.
연말 비트코인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10만 달러라고 할 건 아니죠 하고 막 웃습니다. 자, 칼은 지금 이제 크립토 정서가 너무 안 좋아서 뭐 연중 뭐 3만 달러에서 잘하면 4만 달러 정도 될 것 같다. 지금 뭐 테라 루나 뭐 지금 러시아 전쟁까지 해서 코인 가격이 너무 지금 힘든 것 같다. 그래서 비트가 얼마 간다고요? 3만 달러, 4만 달러요. 뭐 우리 돈 뭐 한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보는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그러면 이더는 어디까지 보세요? 자, 칼이 한숨을 푹 쉬죠. 예측은 항상 틀리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더리움은 뭐 만 달러? 아니 5천 달러 정도? 그러니까 다빈치가 깜짝 놀랍니다. 올해 만 달러, 5천 달러라고요? 갑자기 막 웃더니 이더리움 더 많이 사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이제 칼이 얘기를 합니다. 비트가 3만 달러 가면 이더리움은 최대한 5천 달러까지, 뭐 우리 돈 거의 한 600만 원까지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다빈치는 좀 더 보수적입니다. 이더리움 약 한 3천 달러 정도 저는 보고 있다. 뭐 우리 돈 한 340만 원, 50만 원 정도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원래 알트는 잘 예측을 하지 않는다. 비트를 분석하면 알트는 대개 그걸 따라오더라. 뭐 비트가 3만 4만 달러를 가면 이더리움 수익률은 그보다 좀 더 좋고요. 또 시총이 이더보다 더 낮은 알트코인은 당연히 수익률은 더 높을 수 있고 위험도 더 높아질 수 있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인터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그만두면 좀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3월 1일 두바이에서 이제 컨퍼런스가 있었죠. 다빈치, 칼, 뭐 그리고 크립토 키드라는 친구가 여기 이제 세 명이서 동시에 지금 유튜브를 찍습니다. 이제 서로 찍으면서 당신에게 1,000만 원이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서로 던지죠. 자,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일단 이 친구들 지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50%는 비트코인에 투자한다에 모두 동의합니다. 심지어 이 두 번째 칼은 70%까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세 번째 있는 키드라고 하는 친구는 10% 그러니까 10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 잃어도 되는 돈이다. 이 돈은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볼 것이다. 왜? 사게 되면 강제로 공부를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공부를 한 다음에 나머지 돈을 이제 알트에 좀 쏟아붓고 싶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다빈치 가장 보수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알트코인은 1%에서 2%만 투자할 것이다. 100원이 있으면 1원만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2원이죠. 그리고 한 종목의 올인은 금지. 그리고 그 알트코인이 2배가 만약에 된다. 그거 다 팔아서 더 비트를 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칼은 70% 이상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다. 자, 20%는 레이어 1 플랫폼 코인에 투자를 한다. 왜? 이건 잘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자, 이건 또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10%를 가지고 이걸로 이제 1000배 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잡코인에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매우 보수적이죠. 자, 다섯 번째 다빈치 마지막 갑자기 끼어듭니다. 솔라나는 거기서 좀 빼주세요. 솔라나를 다빈치는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칼은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견이 좀 갈리죠. 그리고 다빈치는 리플도 스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리플에 투자하는 것은 이 연준 사기꾼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다빈치는 사실상 비트나 이더 외에는 거의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약 및 결론입니다. 첫 번째, 비트와 이더에 대한 믿음이 이들은 매우 강합니다. 자, 쉽게 없어지지 않는 이들은 거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억만장자들이 생각보다 매우 보수적이죠. 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알트에 대한 비중 조절은 필수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비트나 이더 외에 올인을 했다?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들을 사실 뭐 리플이다 뭐다 해서 그 상승장 때 거의 올인 투자 하셨죠. 이미 했다면 되돌릴 수 없죠. 이를 악물고 저는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디스코 팡팡에서 끝까지 저희 이제 떨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빚이 있으면 이게 어렵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좀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정말 이를 악물고 끝까지 간 사람이 결국 이기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네 번째, 잃어도 되는 소액. 잃어도 되는 돈이 없다. 그러면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잃어도 되는 돈으로 자말트에 투자를 하라. 왜? 핵심은 뭐냐면요. 25년, 뭐 이제 다음 상승장이죠. 이게 100배, 200배, 1000배까지 갑니다. 근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잃어도 되는 돈, 누군가에겐 50만 원, 누구는 30만 원, 누구는 100만 원이죠. 그거 날라가고 끝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빚이 있다? 빚을 갚으셔야죠. 죽을 힘을 내서 갚아야 됩니다. 자말트에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 억만장자들, 그들 간 생각도 다 다르죠. 자, 누군가가 이거 왜 투자하셨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30분간 설명을 못한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이 친구들도 사실 그 칼이라는 친구 1년 전에 거래 하나 잘못해서 1,400억 원을 날렸습니다. 이들도 실수 엄청 합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15, 18, 22년 모두 하락장에 크게 물려서 손해를 봤죠. 핵심은 뭡니까? 아직도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공부를 합니다. 사업 유튜브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사업합니다. 리스크 테이킹도 하죠. 관리도 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게 아니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잖아요. 근데 뭐 클리셰라고 합니까? 똑같은 루틴, 뭐 지루하지만 계속 반복하고 될 때까지 해서 악착같이 살아남는 거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